9. 행화의 변. 치료를 받고 난 태수는 그 길로 계복동 행화의 집에 들렸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형부가 먼저 와서 아랫목 보료 위에 가서 방침을 베고 누워있고 행화는 가야금을 심심삼아 누르고 있었다. 자네 집장만 했다면서 방이 몇 개인가? 남을 거 있나? 태수가 마루로 올라서려니까 방에서 형보가 먼저 묻는다. 태수가 결혼하고 살림을 차리면 비벼 뚫고 들어갈 요량을 대고 있는 참이다. 염려 말게. 그렇잖아도 다. 태수는 방으로 들어서면서 우선 양복 저고리를 훌러덩 벗어들고 휘휘 둘러보다가 행화가 차고 앉은 가야금 위에다 휙 내던지고 모자는 벗어서 행화의 머리에다 푹 눌러 씌운다. 와 이리 수선을 피우노? 나 망가른 여학생 장가나 가길래 일하제. 행화는 익살스럽게 그래도 까딱 안고 앉아서 태수에게 눈을 홀긴다. 하하하 그래 내가 요새 대단히 유쾌하다. 네 참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잼럴 여학생 장가 못 갈까 봐서 코가 쉰 대짜나 빠져서 댕길 때는 언제고 소리 좋아서 야단스레 굴 때는 언제고. 이 사람 그런 참겠나. 평생 소원을 이뤘으니. 그렇지만 염려 말게. 아무리 신정이 좋기로서니 구정이야 잊을 리가 있겠나. 아이가 나 차 타고 서울로 가서 한강철교에 자살하려고 했더니 그럼 그 말만 꼭 믿고 그만두어? 예? 암령 그렇고 말고 다 염려 말래도 그래. 시방 행하는 농담을 농담으로 하고 있지만 태수는 진정을 농담으로 하고 있다. 그는 초봉과 약혼을 한 그날부터는 그의 근심과 불안은 요새 하늘처럼 맑게 싹싹 씻어버렸다. 그때까지는 근심이 되고 답답하고 할 때마다 염불이나 기도하는 것과 같이 여차하거든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하고 혼내를 회피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를 좀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늘 불안과 더불어 그것이 가슴에 서리고 있었다. 제일 큰 소원이던 초봉에게 여학생 장가를 들어 마지막 원을 푼 다음에야 하루라도 좋고 이 생에 아무런 미련도 없다. 장차 어느 날일는지는 몰라도 그날에 대비하여 죽음을 자취할 테다. 그러나 그날의 그 최후의 일순간까지라도 이 세상을 깊이 있게 폭넓게 결탄코 즐겁게 생활해야만 한다. 그러하자면 첫째, 초봉과 더불어 맺는 꿈을 최대한으로도 호화롭게 꾸며야 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뚱땅거리고 술을 마시면서 놀아야 한다. 계집도 할 수 있는 한 여럿을 두고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행화도 그대로 데리고 지낼 테다. 돈은 도둑질도 좋고 빚도 좋고 사기, 횡령 다 좋다. 제주꽃 끌어대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즐겁고 유쾌하자면 몸에 고통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면서 매독도 치료받아야 한다. 이렇듯 태수는 마치 무슨 의식을 거행하는데 순서를 작성해 놓은 것처럼 앞일을 거뜬하고 분명하게 짜놓았다. 홍보는 태수 앞에 놓인 담뱃각을 집어다 한 대 피워 물고는 저도 말에 끼어들었다. 행화가 말로는 아무렇지 않은 채에도 속은 단단히 꽁한 모양이지. 그래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런데 암튼 고주사가 장가를 든다니까 섭섭하긴 섭섭하지. 치, 고주사가 장가 안 가고 있으면 언제 나에게로 장가 든단가요? 내는 조강지쳐 바라지도 않소. 더럭 쏘아붙이는 행화는 그렇다고
흥분한 것도 아니나 농담하는 표정도 아니었다. 기생이면 기생답게 돈이나 벌고 다 그런 거지. 아이고 뭘 팔자 탄식은 하고 섭이 싫다고 남의 주방지처나 바라고 하는 거 나는 구역질이 나더라. 이건 내가 되려 행한 말 맞다나 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자살하든지 해야 할까 보이. 응? 아 그래도 난 여태 행하고 연애하거니 하고서 멋없이 좋아했었잖나. 당신네들이 암만 그런다고 돈 받고 하는 짓도 연애라 카오. 문놈이 다리 주무르던 몸뚱이 매독이 시글하고 주제 연애가 무엇 말라 죽은 것고. 그래도 난 행모한테 연애한걸. 말도 마소. 글쎄 고주사만 해도 나하고 살도 섞고 지내면서 달리 초봉이라는 색시하고 연애해서 장가가지 않소? 이 말은 내가 시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봐도 기생하고는 연애가 안 되길래 그러는 거 아니요? 이 답답한 도련님요. 그 요전날 무엇이냐 계집애 하나 데려오기로 한 건 어떻게 됐나 참. 태수가 마침 심부름이 아쉽던 끝이라 무심코 생각이 난 대로 지나가는 말같이 물어보았다. 계집애? 형부는 행아가 미처 대답도 할 겨를이 어깨실이 딱지를 떼고 덤벼든다. 임의로운 행아의 집이니 혹시 제 소일거리라도 생기나 해서 관심을 갖는다. 웬거야? 어떻게 생긴 거야? 와 이리 안주 없이도 좋아하노? 우리 딸로 데리고 올락했더니 아직 어려서 좀 더 크게 두었어. 왜? 참 그러나 저러나 이제 이런 것이 딸이라니. 양서방네 딸 명림이 이야기다. 그러나 태수고 형보고 그들은 명림인 줄도 모르고 또 코가 어디 붙은 계집아인지 알 턱도 없었다. 집을 도배는 하나원. 태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방바닥에 놓인 양복 저고리를 집어들고 일어선다. 어딘데? 그 전 큰 생거리. 자네도 같이 가세. 오늘 가서 집을 알아뒀다가 도배 끝나거든 짐을 짊어지고 가서 있게. 아니 내가 먼저 집을 들어? 형부는 두루마기를 내려입으면서 속으로는 어찌하면 일이 이렇게도 안성맞춤으로 잘 맞아 떨어지느냐고 좋아한다. 식모는 벌써 집가 한꺼번에 구해서 집을 맡겨뒀는데 이제 살림을 들여놓자면 식모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네가 기왕 와서 있을 테고 하니 미리 오란 말이지. 원 그렇다면 모르겠거니와. 행아도 미리서 집도 할 겸 가세 그려. 태수는 시방 태평으로 집을 둘러보러 가는 것이나 그와 거의 같은 시각에 조금 돌이켜 초봉이도 개봉이와 같이 그 집에 가게 될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다. 집은 다른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탑삭불이 한참 복내 아나 김씨가 나서서 얻어놓았다. 태수는 실상 같은 솜씨로 수표로 농간을 해서 500원을 마련에다가 김씨한테 내맡겨버리고 기껏해야 청첩장 박는 것, 식장으로 쓸 공예당에 전화로 교섭하는 것, 요리집에다가 음식을 맞추는 것, 이런 것이나 누워 떡 먹기로 슬슬 하고 있지 정작 힘드는 일은 김씨가 모두 가로맡아서 하고 있다. 그녀는 그리 할 수 있는 것이 좋아 신이 났다. 집을 얻어놓고서 그는 정주사네 집에다가는 새 집을 사려고 했었으나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 차차 새로 짓든지 사든지 할 테니까 급한 대로 우선 새 집을 이러이러한 곳에다 얻어놓았다고 했다. 혹시 규수가 나올 길이 있거든 마음에 드는지 둘러나 보라고 태수의 정갈로 기별했다. 그러자 오늘 마침 초봉이 개봉이를 데리고 목간하러 나가겠다니까 유씨가 기왕 나갔던 길이니까 구경이나 하고 오라고 2번, 3번
신신당부했다. 초봉은 보아도 그만 안 보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기별까지 왔고 모친도 보고 오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굳이 안 보려고 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목간하고 오는 길에 들려보았다. 새길이 뻗어나간 뒷곁으로 예전 큰생거리의 복판께 가서 바로 길 옆에 나앉은 집이다. 밖에서 보기에도 추녀며 기둥이 낫다는 것이 그리 묵은 집은 아니고 대문으로 들어서면서 장독대가 박힌 좁지 않은 뜰이 우선 시원스럽다. 어설프기는 어설퍼도 집은 선뜻 초봉의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이 집이 그렇게 훌륭한 집인 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둔배미 집에 빗대어 보면 훤하니 드높고 뚜렷한 게 속이 답답하지 않았다. 식모는 먼저 구해두기로 했다더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건너방에서 도배하던 사내들만 끼웃끼웃 내다본다. 초봉은 그만하고 돌아서서 나올까 하는데 개봉이가 벼랑간 반색하며 말했다. 어쩌면 꽃밭이 있어. 아닌 게 아니라 전에 살던 사람의 알뜰한 마음씨인 듯 싶게 조그만 화단이 있고 백일홍과 봉숭아와 한련화가 모두 망울망울 망울이 맺었다. 코스모스도 소노포기가 한창 자라고 있고 화단 가장자리로는 채송화가 아침에 피었다가 반날이 지난 뒤라 벌써 시들었다. 화단은 그러나 주인 없이 빈 동안에 할 일 없이 거칠었다. 꽃목이 꺾이기도 하고 흉한 발자국에 밟히기도 했다. 저편 단밑으로는 나팔꽃이 소노포기가 타고 올라갈 의지가 없어 땅바닥에서 넝쿨이 헤매고 있다. 초봉은 마음만으로는 지금이라도 꽃들을 주워올리고 나팔꽃도 줄을 매주고 이렇게 모두 손질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차마 못하고 돌아서면서 집에 돌아오면 모두 그 이튿날 바로 이 화단에 먼저 손을 대주리라고 마음에 두었다. 초봉이 막 돌아서려니까 대문간에서 뚜벅뚜벅 요란스런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한때나 되는 듯 쉽게 몰려들었다. 태수가 행아와 나란히 서고 형보가 그 뒤를 따라 들어섰다. 양편이 다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초봉은 고개를 푹 숙이고 개봉은 덤덤하니 서 있고 형보는 시축이 웃고 행아는 의아하고 태수는 어쩔 줄을 몰라 허둥지둥 된다. 그는 뒤를 돌아보다가 초봉을 건너보다가 뒤통수를 긁으려고 하다가 밭은 기침을 하다가 벙긋 웃다가 하는 양이 보기에도 민망할 지경이다. 다섯 남녀의 마음은 다 제각기 다르게 동요가 되었다. 얼굴마다 또렷또렷하게 마음을 드러내 놓는다. 개봉은 태수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으나 형보를 보고 저건 어디서 저런 흉한 게 있는고, 또 태수가 웬 기생을 데리고 다니니 분명히 불량자이기 쉽겠다 하여 눈살을 꼿꼿하게 이마를 찡그린다. 형보는 속으로 고소해서 죽는다. 너 요 녀석 그거 잘 되었다. 내 놈이 바짓가랭이가 좀 캥기냐? 저렇게 생긴 계집에게 장가를 들라면서 기생년은 꿰차고 다니니까 하늘이 알아보실 일이지. 아무려나 초봉이 너는 내 것이니 그리 알아라. 흥하는 초봉이 초봉인 줄 모르거니와 그가 태수하고 결혼하게 된 초봉이라는 것도 몰랐고 단지 대중당에서 친한 새악시가 와서 있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여 호루루 초봉에게 달려든다. 태수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러나 어떻게 분별할 도리도 없이 울상을 짓는다. 행아는 초봉의 손목이라도 잡을 듯이 호들갑을 떤다. 아이고 오랜만이요 하면서 초봉의 숙은 얼굴을 들여다본다. 초봉은 입이 안 떨어져서 인사 대답은 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반가워한다.
근데 웬일이요? 에? 웬일이라니 행아 너야말로 웬일이냐고 물어봐야 할 판인데 그러고 보니 초봉은 말은 못하고 예쁘게 웃는 턱 아래만 손으로 만진다. 형번은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아기작 세 여자가 서 있는 옆으로 가까이 가더니 아주 점잔을 빼며 묻는다. 아, 이 두 분이 벌써 아십니까? 아이가 알고 말고요. 어떻게 친했다고요? 호호호호. 원 그런 줄은 몰랐군. 허허허허. 저 참 이 행하로 말하자면 나하고 그저 다 그렇습니다. 허허허. 그리고 행아 이 초봉씨로 말하면 바로 저 고주사하고 이번에 결혼하실 알겠지? 아이가 원 어쩌면 행아는 신기하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태수를 돌아다보면서 눈 하나를 찡긋한다. 거참 두 분이 아신다니 나도 반갑습니다. 허허허. 나는 이 사람하고 여기까지 좀 갔다 오느라고 이 앞으로 지나던 길인데 바로 문 앞에서 고근을 만났어요. 이만하면 초봉이나 개봉이의 행하에 대한 의혹은 넉넉히 풀 수가 있다. 그러나 실상 초봉은 그들이 행하를 데리고 온 것을 개봉이처럼 태수에게 불쾌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좀 이상하게 보았을 뿐이다. 태수는 형보의 지치로 일이 무사하게 끝나 가슴이 겨우 가라앉는데 행하가 그들을 따라 나가니까 혹시 무슨 얘기나 할까봐 대고 눈을 홀긴다. 잘 가시오. 예? 내 혼인날 국수 먹으러 갈게요. 행하는 바깥 대문 문지방을 짚고 서서 작별 인사를 한다. 초봉은 꼭 와달라는 말을 대신 웃음으로 대답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린다. 행하는 그대로 오독하니 서서 초봉이 개봉이와 나란히 가고 있는 뒤태를 바라보고 있다. 조금 가다가 개봉이가 해뜩 돌려다보더니 초봉에게 고개를 쳐받고 무엇라고 중얼거리는 모양인데 그건 행화 제 말을 하리라고 생각했다. 행화는 제중당에서 처음 초봉을 만나던 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그녀가 좋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서로 터놓고 친해지기 전에 정이 먼저 갔었다. 그러다 어저껜지 그저께는 마침 제중당에 들리니까 웬 낯선 사람이 있고 그녀는 보이지 않아서 물어보았더니 며칠 전에 주인이 갈리면서 같이 그만두었다고 해서 심심찮은 동무 하나를 불시에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적잖이 섭섭했었다. 그런데 또 오늘은 뜻밖의 그녀를 만났는데 알고 본즉 그가 바로 초봉이고 태수의 안악이 될 그 색시가 아니냔 말인가. 행하는 그것이 마치 모르고 구경했던 구경거리를 속내를 알고 나니까 깜빡 신기하듯이 그제야 비로소 일이 자꾸만 희한하게 재미가 났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 그렇게 희한하게 재미가 나고 하기나 할 뿐이지 가령 탑삭불이 한참 복내 아나 김씨처럼 태수를 놓고 초봉을 질투하는 그런 마음은 역시 조금치도 우러나지 않았다. 질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가 강자의 가슴을 쥐어뜯기는 하면서도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도맡아서 이를 성사해 주듯이 그러한 호의나 관심도 생기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그것도 아주 담담한 정도의 애석한 생각으로 초봉이 좀 가엾기는 하였다. 행아가 보기에 태수라는 사람이 돈양 깨나 있는 집 자식 같기는 해도 그저 돈이나 있고 생김새나 매처럼했지 그 밖에는 별 수 없는 사내였다. 그렇다고 그녀가 태수를 나쁘게 여기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도대체 행화는 오이판에서 언뜻 만나 잠시 같이 지내는 사내가 항상 좋고 나쁘고가 없었다. 그처럼 두드러지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요 변덕스럽게 나빠하는 것도 아니요. 그러므로 결코 태수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초봉이 제 마음에 좋아서 정이 끌리던 사람이요
더구나 저렇듯 손도 댈까 애련한 처녀가 이건 마구 주색에 푹 빠져 세월 모르고 덤벙거리는 게다가 매독균이 부글부글하는 천하 남봉꾼이지 별반 취할 곳이 없는 그러한 고태수의 안악이 된다는 것이 애석하고 가여울 뿐이다.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남의 일 내가 왜 알아야 하나.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지. 초봉의 아우 형제가 휘어진 길 저쪽으로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을 때 비로소 행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돌아선다. 마침 태수와 형보가 무엇라고 짓거리던 끝에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대문간으로 나온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